자, 우리 문제집 167페이지 50번 문제, 54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54번은 뭐가 관련된 겁니까? 대표적으로.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네. 그럼 54번은 뭐냐? 바로 지목의 설정 원칙, 지목 결정 원칙들을 우리가 공부 좀 해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됩니다. 지목 결정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결정해보자. 근데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요 지목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가 6개짜리라고 유의로 그랬죠. 영어는 6문제까지 해서 5문제까지 나오는 중이니까 요 문제로 이제 자기가 다 풀 수 있다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안 풀렸다 그러면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지목 파트하고 요약 파트 할 때 지목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지목은 최소한 2문제 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지목 결정 방법들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정리해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설정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영속성의 원칙, 그다음에 돌아가죠. 이거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규정해놨어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필일목의 원칙, 대표적으로 단식 지목이 되죠. 좋아요. 중복 지목의 원칙,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일의 원칙. 소유자 동일은 뭐의 필지죠. 필지. 그 다음에 중복 지목의 원칙.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일의 원칙, 그 다음에 축척 동일의 원칙. 이거는 이제 뭐야? 필지 승립 요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집안 연속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하나 찾았네요.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인접지목 추정의 원칙, X죠. 법정지목 원칙.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법정 지목의 원칙. 그래서 정답은 54번의 정답은 3번 5개가 되겠네. 거기 이제 중복이 몇 개 돼 있네요. 소유자 동일의 원칙. 사실 뭐 영어는 뭐 중복이 되나 안 되나 뭐 상관없겠죠. 여기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뒷장을 넘기니까 168페이지 해설이 있어요. 일필일목의 원칙, 단식 지목이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법정 지목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용도 경정,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목 설정의 원칙이다. 이 문제는 54번의 정답은 뭐 5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과 관련돼서는 지목이 대와 관련돼서 우리 오는 정리 잘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따로 별표 새겨놓고 좀 준비를 해놓으시라고요. 이 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놔야 됩니다. 특히 이 대와 관련돼서 건축물과 관련돼서 많이 헷갈려요. 건축물. 자, 건축물과 관련돼서. 자, 우리 건축물과 건축물이 나오면 우리 단계별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1단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주요 상업, 의수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되다. 그래서 요 의료용에서 조심할 거는 공장 안 의료시설,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공장 안 의료시설은 요거는 공장 용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요. 자, 2단계입니다. 2단계와 관련돼서는 뭐냐? 내가 고유한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고유한 건축물이다.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 지목으로 빠진다. 그래서 각각 지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단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잡종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관화음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져 나가야 돼. 그래서 문제 55번과 관련돼서 영어는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영어는 대표적인 박스 문제네. 그럼 박스 문제는 뭐예요? 박스 문제답게 한번 풀어보고 우리 접근해보죠. 자, 지목이 된 경우를 모두 묶인 것은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읽어봐야죠. 자, 디귿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되네요. 그러면 디귿이 안 들어가는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디귿까지는 그러면 이제 디귿 들어가고 니을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니을. 자, 목장용지의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니을이 안 들어가면 틀렸네. 2번 X.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음. 자, 미음을 한번 읽어봐야죠. 자, 미음은 읽을 필요가 없겠네. 4번하고 5번에서 결정. 그러면 미음 같으니까 이제 비읍도 같죠. 그러면 시옷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옷에 자동차 운전하거나 부지 잡정지네. 그로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도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이제 풀어보자고요. 기억. 영구적, 건축물적, 박물관, 걱정,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부지, 문화용이죠. 대. 아파트 구역내 도로, 아파트 안 도로가 되죠. 가설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표적으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으로서 대. 묘지 관리를 건축물의 부지, 대. 사용 자동차 운전하거나 부지, 잡정지. 그러면 기업부터 비급은 다 대가 되네. 그래서 시어선 바로 잡정지. 자동차 운전하거나 부지는 14회 때 우리가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로 55번은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1단계 한번 다시 한번 암기하고 가죠. 자, 주요 상업 문화이수, 그 다음에 고유한 건축물, 그 다음에 잡정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대가 되고 우리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 지목에 빠지고 대표적으로 3단계는 잡정지와 관련돼서 결부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과 관련돼서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지목의 설정 방법, 지목법 정지, 일필 일목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 등록선의 원칙, 일시적, 임시적 용도, 불변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거는 15의 기출문제네요. 보니까 1번은 어네요. 자, 토지조사 사업 당시 최초의 지목은 18개, 현행 지목은 28개죠.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 18개가 있으면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래서 24개가 되고 28개가 되죠. 요거 거꾸로 빼니까 4, 요거 거꾸로 빼니까 3, 요거 거꾸로 빼니까 2, 거꾸로 빼니까 1, 2, 3, 4를 제외하면 마침 운 좋게 지목의 변찬사가 됐어요. 그러면 최초 지목은 몇 개다?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오케이. 자, 3번은 지목은 토성 지목, 지행 지목, 영도 지목으로 분류되며 지목의 분류 방법을 나눠놨고 잘라요.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영도, 그래서 영도 지목이다. 맞네요. 자, 소방관계법규에서 이업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의 부지. 그럼 이걸 현재 분석해보자. 주요 상업 문의숙 속하지 않죠. 그러면 이업물 이동이니까 뭐래? 주요용 건축물은 아니죠. 에라 모르겠다.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잡정지. 걸어 4번이 정답이 되네. 이게 지금 이걸 적어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자기가 여러 번 써먹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써먹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종교단체법인 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함정. 종교 집회장 수도장을 건축하여 이게 종교형 건축물이거든. 그러면 종교형 건축물은 당연히 종교용지로 가겠죠. 그래서 5번은 맞고 4번은 틀리네. 이거는 15의 기출문제네. 15의 기출문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입니다. 자, 57번 1번 보죠. 지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 용도 동그라미, 그러면 주용도 추정의 원칙 맞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이거는 잡종지의 규정이었죠. 3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소류지 줄잖아요. 유지. 영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인공 또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죠. 우리 이제 국어는 인공 소규모 수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틀렸네요. 인공 그러면 하천이 아니라 국어. 호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계법이죠. 그러면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뭐 요 정도 수준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8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왕거리 자생 그러면 유지 끝났어요. 정답은 1번이네. 봐봐요. 포인트만 잡아서 문제를 충분히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천일 체험 방식을 하지 않고 동력 동그라미, 동력 염전을 한다. 염전에서 제외되죠. 하면 공장 용지가 되겠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정 시장, 주차장에서 제외. 그럼 주차장에서 제외되죠. 그럼 굳이 잡는다면 잡정지.
자, 4번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그러면 정비 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주유소 용지에 제외됨으로써 대표적으로 공장 용지로 잡을 수 있죠. 5번에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의 유적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란 사적지에서 제외. 이게 대표적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별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산림 및 언해를 이루고 있는 좋아요.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화무질이 통일한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죠.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정하기 위해서 독립 찾았다. 그럼 참고 영지. 정답은 2번. 끝났네요. 3번에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 잘라요. 가수원이죠. 주거용 건축물이 번지는 대 따로 나눠야 됩니다. X. 영수 배선을 위해서 일정한 형태의 인공 찾았다. 그럼 끝에 가서 국어지 유지가 아니죠. 지하에서 석유 등이 용출 찾았다. 끝에 가서 강천지지 용주유소 용지. 봐봐요. 우리가 설명할 때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벌써 저는 뛰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벌써 시험 볼 사람들도 용출 나오면 끝으로 가야 돼요.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으로 가죠. 자, 지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밤호두, 잣나무, 유실수, 자생. 자생 끝났어요. 그러면 가선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임야로 보는 거네요. 자, 중림지, 간석지, 그 다음에 섭지, 화무지, 지목은 임야이다. 여기에서 간석지가 빠져야죠. 간석지는 대표적인 임야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임원이 되네요. 온순석유 약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순관, 송유관, 저장실에 부진한 강천지에서 뭐 된다. 제외. 맞네요. 자, 실내 체육관 체육용지네, 골프장 체육용 건축물이네, 스키장 체육용 건축물이네, 경륜장 체육용 건축물이네. 체육용지로 하지만 잘라요. 체육도장, 실내 수영장, 정구장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실내 수영장은 사업용 건축물로서 대로 갑니다. 딱 맞게 설명해놨네요. 자, 5번은 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 운용도로, 철골조, 판넬, 1층 볼링장, 지하는 지하 음식장으로 사용하는 검사들이나 체육용지로 한다. 뭐는 얘기해서 나오니까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60번 문제에서의 2번 지문, 이 간석지를 조심해야 돼. 2001년에 간석지는 임야라는 제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자, 61번이에요. 지목의 구분 중 틀린 것은 1번의 석유 제품이나 액화 석유가스 등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에 부지런 주유소용지. 맞네요. 늪 등의 경우와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대요. 연항고리 재배, 자생, 연항 재배하는 경우는 답으로 보지 않는다. 뭐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은 답으로 보지 않는다. 맞네요. 자,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이네. 자생 그러면 임야죠. 임야. 천일 제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 끝났다. 염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수지 일부분에 연을 재배했대. 연을 재배한 판매한 경우 지목은 답이다. 답이 아니라 유지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가요. 자, 그 다음에 62번. 62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또 샘플 문제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까지는 지목의 구분 28개를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62번 문제는 우리가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거네. 자, 지목의 표기. 자, 지목의 표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도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목은 뭡니까? 어디에 등록됩니까?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임야 대장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임야도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지목에 대표적으로 목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도, 도장, 그래서 도장이 탄생하고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 되고요. 정식 명칭.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을 표기하죠. 약식 명칭은 원칙은 뭐예요? 두 문자가 되고 머리 두자 써서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가 됩니다. 차문자. 그러면 차문자는 두 번째 문자는 아까 뭐라고 해오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자, 장, 그 다음에 차는 올해 출제 예정이 되고 작년에도 출제를 했어요. 재작년에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요한지, 차문자 4개. 그러면 요 62번은 샘플 문제로 잘 잡아놔야 됩니다. 별표가 3개짜리 샘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은 지적된 휘하들이 등록할 때,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해야 된다. 다음 중 지목과 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철도용지는 철, 맞네요. 공장용지는 장, 주유소용지는 주, 목장용지는 목, 양어장은 양.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것도 이미 이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자, 63번 또 나오네. 지적된 휘하들이 표시하는 자문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차,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장, 하천의 천, 유원지 원, 공원은 아니죠. 공원이죠. 그래서 장, 차, 천원. 그래서 2번부터 읽어봐요. 장, 차, 천, 언. 식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그럼 63번도 우리가 이제 자꾸 워밍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64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언수, 약수,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운송관, 송수관,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실에 부지는 강천지에서 뭐다 제외된다고 그랬죠.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용 목적 추정에 따라서 공장 용지, 정답은 2번.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잘라요. 거기까지는 주차장 맞아요. 주차 전용 건축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3번은 X. 자, 도로법이 나왔네. 도로법 그러면 도로. 자, 그러면 국도의 휴게실 부지 요거 조심해야죠. 우리 고속도로의 휴게실 부지는 뭐예요? 도로입니다. 근데 국도의 휴게실 부지는 사업용 건축물이 돼서 요거는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도로, 뒤에는 대가 되죠. 그럼 틀렸네요. 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 구조물을 기념물 등이 있는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여러 문제 계속 좀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65번 문제 됩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속리산 법제산의 국고자인 쌍사석 등 줄 찾아봐요. 쌍사석 등이 지금 법제산에 있어. 그러면 종교용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지다. X. 자, 요거는 이제 14회 때 법제산에 쌍사석 등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1번은 X. 자, 2002년부터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유지. 자, 유지, 주유소용지, 창고, 주차장, 창고용지 지목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우리 4개가 신설된 것은 유지가 아니라 양어장이 되겠죠. 양어장,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그러면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받은 자연권 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사택, 창고, 축사 등 부속시의 부지의 지목은 유원지다. 그래서 관광용 건축물은 뭐가 되죠? 유원지가 됩니다. 그러면 3번은 5가 되네. 자, 4번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 도로의 형상을 갖춘 성토, 절퇴된 부분에 대한 도로 부지는 공사 준공 전에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X. 육상이네, 육상. 육상 인공적으로 소상된 수상작물의 번식이나 양식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적시지는 양식장이 아니라 또 양식장 그냥 양어장이야.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양어장이지. 그러면 양어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육상인지 수상인지 이걸 잡아야 돼. 육상 맞네요. 육상은 맞고 양식장이 아니라 양어장.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축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이 되네. 자, 60문제입니다. 66번 문제.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나왔다. 일반 공정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교회. 자, 사찰, 한교. 그러면 점프, 종교영지. 맞네요. 지하에서 운수, 약수, 설교관, 영출 찾았다. 영출 찾았다. 강천지. 맞네요. 도시계획법상 기타 법령에 의해서 택지 조성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 예정지는 건축물 준공 검사가 되어야만 되는 아니죠. 건축 예정지는 미리 사업 시행을 하더라도 건축되지 않더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회 건공 검사가 되어야만 이랬으니까 틀렸죠. 3번은 X. 일정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로 거기 적합한 시설로예요. 자, 형태를 갖춘 오타가 좀 나왔네요. 오타 나왔어요. 시설로. 자, 시설로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이거는 바로 체육용 건축물이죠. 그래서 체육용지가 되겠네요.
자, 서울역역과 같이 철도 역사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백화점에 접속된 부속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부지는 철도용지. 철도 역사는 철도용 건축물이죠. 그래서 철도용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66번도 우리가 1번 지문, 2번 지문 이런 것들,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복습해서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7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경계 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바로 이제 경계가 들어가네. 경계. 자, 67번부터입니다. 자, 경계는 이제 별표가 3개짜리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경계는 그래도 경계는 약진할 수가 있어요. 두 문제까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67번 경계. 자, 67번 문제는 경계 결정 원칙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돌리고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필지죠. 자, 요거는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지. 경계는 한 줄이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요거는 주택 종대의 원칙. 요거는 경계는 나눠질 수 없죠. 그래서 여기 경계 국정주의,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다음에 이제 경계 축적 종대의 원칙, 경계 직선주의. 잡아당기니까 안 움직여. 부동성의 원칙. 여기 이제 확인해 두라는 게 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러면 1번의 연속성. 너무 시시해버리네. 연속성의 원칙은 지목 결정 원칙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의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축척 종대의 원칙.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67번과 관련돼서 부동성의 원칙을 하나 갖다 주면 아주 좋죠. 그래서 해설에 가니까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 경계 국정, 경계 직선, 경계 불가분, 축척 종대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네. 자, 68번입니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라 하면 점퍼를 준비해야죠. 별지별 줄쳐놓고 직선 오케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닌 지적 공무상의 경계에서 확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 경계에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3번의 지적공부의 작성함에 있어서 기지점을 잘못 선택한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무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있으면 이제 실제 경계에 따른다. 끝에 실제 경계에 의해서 하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 경계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실제 경계가 되죠. 그럼 3번은 오다. 4번의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축척이 작은 것에 따른다. 아니죠. 축척 정도의 원칙은 큰 축척에 따라줍니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5번의 경계는 선이므로 길이와 이치만 존재할 뿐 넓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거기 분자가 아니라 불입니다. 경계 불가분 맞네요. 불가분의 원칙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이네요. 69번과 관련돼서 아까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았던 겁니다. 자, 69번은 아까 요 문제였죠. 자, 69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 69번은 요 문제죠. 자, 봐봐요. 아까 이렇게 분할할 수 없죠.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 A는 된다. A는 뭐가 돼요? A는. 그래서 A적으로 된 거. 아까 학, 그 다음에 사, 공, 도. 요거 아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학종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공사업에서 아까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나는 거네. 요거는 24의 기출문제면서요. 69번 문제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1번에 학정 판결, 확보해야 돼요. 2번에 공공사업에서 공포해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에서 그러면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결정구,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그래서 학사공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공공사업을 인해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유지 항상 요 유지, 유원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자,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를 높임과 관련이 적은 것은 등록전환 임에서 돌아가죠. 그러면 축척 변경, 축척 임에서 돌아가니까 뭐 대축척에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가죠. 그럼 정밀도와 연관이 있네요. 축척 변경 마찬가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비치.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확하다는 게 특징이죠. 지적 공부해보고 없어진 걸 만들어주는데 무슨 정밀성과 연관이 있겠어요. 이성 청량 방법의 도입. 이성 청량 인공위성으로 조금 정밀하겠죠. 이 문제도 시사성과 관련돼서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밀도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등록전환, 축척 변경, 경계점 좌표의 비치, 지적 공부해보고 복구하는데 정밀성은 연관성이 없죠. 자, 5번은 이성 청량 방법, 정답은 4번. 여러 문제도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가 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상식적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정면에도. 자, 그렇다면 이제 71번이 갑니다. 자, 71번은 뭐 여기 유사 문제가 우리가 보다 대표적으로 출제된 게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자, 71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자, 절토된 부분은 뭡니까? 상단부가 되고 바다 최대 만저위, 호수 그러면 최대 만수위. 그 다음에 뭡니까? 제방하면 바깥쪽 어깨선. 이제 이게 나올 때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점검이 돼야 돼요. 중앙, 하단부, 절토, 그래서 절상. 그 다음에 최대 만저위, 최대 만수위, 바깥쪽 어깨선. 이 문제가 이제 작년에 기출 문제가 되죠. 비슷한 문제가. 자, 70번에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역하는 행사원의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면 1번에 없는 중앙, 2번에 있는 하단부. 자, 제방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토지 해면 수면 그럼 점프 최대 만저위 최대 만수위 절하면 절터무 절하면 방 그래서 절상 정답은 3번. 이게 작년에 박사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이치 표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로 표시한다. 오케이. 2번에 지적소환청 줄쳐놓고요. 지상경계 줄쳐놓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특히 1번, 2번 지문 72번 문제는 있고 71번 문제가 요 71번 문제도 꼭 풀어놓으시고요. 자, 72번 문제도 꼭 풀어놓으세요.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 많네요. 그러니까 요 71번 리피트, 71번 리피트. 자, 그러면 3번 보죠. 지상경계를 구역하는 행사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르되 소유자 다른 경우 출처하여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대.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맞네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한 경우에는 자,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정량을 할 수 있다. 하자가 없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네요. 5번 볼까요? 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수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 경우 잘라요.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뭡니까? 아까 했던 다 안 지웠네요. 자, 좀 남겨놨네요. 원칙 X, A, O.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죠. 근데 A적으로 가능한 거 뭐예요? 학사, 공덕. 그래서 요 4가 있네. 도시개발사. 그래서 그렇게 자꾸 문제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72번 이런 것들 반복해서 잘 풀어놓으시고요. 자, 73번을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73번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지상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절차나요. 소유자가 다르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죠. 근데 높낮이 토지사이에 고제가 없는 동그라미. 그러면 중앙이 아니죠.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경계에 따르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만 적용이 있습니까?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 세 개입니다.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가 있는 경우, 요 부분에 대해서 절토된 부분,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1번과 관련돼서.
자, 이번은 지적조사인 경계가 분할 증량의 잘못으로 사실상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출전하여 지적에 의해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봐야 된다. 현실 경계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공부상,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2번은 X가 됩니다. 자, 3번은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한 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출전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파를 준비해야죠.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른다. 공부상의 경계가 바로 뭐예요? 도상 경계가 되겠죠. 다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과 관련돼서 우리 학사공도 기억하시죠?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 학사공도,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유원지, 여기에 빠져야죠. 유지로 등의 지목으로 토지의 경우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를 분할할 경우 지상경계점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량할 수 있다. 그로 뭐예요? 4번은 X가 됩니다. 자, 공무상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 공문상 경계는 도상 경계를 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도면에 등록 공시될 때는 선에 따라주고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그게 바로 구적인 공무상의 경계, 도상 경계가 되겠죠. 그럼 5번은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74번 요거는 좀 쉬었다 우리가 풀어서 들어가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